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6월 임계수일간 식상이죠. 임수일간의 상관입니다. 상관 식상운 사음이 작고, 임수는 이제 비견이죠. 비견겁제 비견입니다. 임계수일간이 그 을사년에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상관은 뭡니까? 상관의 대표적인 인자는 언변입니다. 언변이죠. 식신은 행동이고, 상관은 언변입니다. 근데 뭐 굳이 그렇게 나누지 않고 행동이나 언변, 말,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통틀어서 이제 식상이라고 합니다. 임수일간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 떴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은 어쨌든 정관을 깨는 것이거든요. 정관. 그러면 어떠한 정관은 부조리가 아닙니다. 근데 상관이 있는 사람이 정관을 보게 되면 그 정관도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정관을 보게 되면요, 부조리. 바꿔야 될 것,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할 걸로 보여지는 게 정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관을 보게 되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상관을 가진 사람이 정관을 보게 되면요, 그 정관도 바꿔야 된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임수일간이 그 을목상관이 떴다고 하는 것은 정관은 뭐 예를 들어서 반듯한 남편도 돼요. 남편.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는 남자도 되는 것입니다. 정관은요. 여자사주의 정관은 남자도 되잖아요. 평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좀 바꿔야 돼요. 정관으로 바꿔야 돼요. 정관으로 좀 이렇게 갱생을 시켜야 되는 게 평관이에요. 평관은 일단은 일간을 치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여자분 사주다 이렇게 했을 때는 평관이 있다는 것은, 이 평관은 자꾸 일간을 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자꾸 괴롭히고 치고 장난하고 이렇게 농락하고 말 안 듣고 일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관이 바로 평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관은 갱생을 무조건 시켜줘야 되는 게 평관이지만, 정관은 그럴 필요 없는 관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반듯하고 가정적이고 한 남편인데도 상관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바꿔야 되는 남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임수일간들이 원래 을사년에 상관이 들어오게 되면 관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은 흉신이에요. 흉신이잖아요. 흉신. 정관을 치잖아요. 정관을 칩니다. 이렇게. 특히 임수일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인이 있다, 사주에 신금이라는 정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관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이 정인의 역할이 상당히 괜찮아져요. 정인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배운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자격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라는 국가공인 자격증. 정인은 국가공인
공인 자격증. 편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사단법인 같은 거예요. 사단법. 사단법인 자격증. 자격증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종교로 치게 되면 만약에 교회다라고 했을 때 정의는 같은 목사인데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건 정식적인 그 뭡니까 거기가 뭐 어디죠? 그 신학대학을 나와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목사가 된 그런 자격증이 정인 자격증이고, 편의는요 그러한 그 신학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뭐 공부해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차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 이런 목사들을 이 편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정인이 사주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상관이 있잖아요. 상관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상관이 정관을 본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인의 쓰임새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상관은 관을 깨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자, 이모월에 임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임수가 수생목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떠한 일간 임수도 상관이 들어와 가지고 상관 견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인데, 이모월에 임수는 비견이잖아요. 나와 또 다른 어떤 비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임수 일간 자체도 되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비견으로 치게 되면 어떠한 비견이 수생목해서 상관으로 관을 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 비견들이 갖고 있는 쓰려고 하는 그 상관들에게, 아니면 내가 일간인 임수 내 자신이 상관을 써서 정관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이때에 그러한 나의 행동이나 아니면 또 다른 비견의 상관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소스를 주는 겁니다. 자문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제까지 공부했던 어떤 정인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자격으로 상관, 경관, 관을 깨려고 하는 그 상관들에게 어떠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통한 노하우를 조언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인성이 없다, 정인이 없는 사람, 인성이 없는 그 사주도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인성이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관이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정관이 무너지잖아요. 상관에게 정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같이 임수가 또 다른 임수가 될 수 있잖아요. 같이 비견들하고 같이 상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관을 깨는, 조직을 그만두는, 조직에게 뭐라고 하는 그러한 흉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상관은 흉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 상관이 사주구주에서, 사주나 대운에서 들어온 편관을 상관이 이렇게 상관대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관대살하고 있을 때 인성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길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흉신이기 때문에 정관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관을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상당히 이거는 어떠한 같이 모여서 데모를 해서 조직에게 이래라 저래라, 사장들에게 뭡니까, 그 오너들에게, 경영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행동하려고 하든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다, 집안 문제다, 남편 정관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남편 정관이 분명히 못마땅하게 보일 수 있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관운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원래 정관이지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반듯한 가정적인 그런 남자에게 자꾸 뭐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만 하는 그런 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관이, 임수일간이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동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운에 남편과 뭐 별거나 이혼이나 뭐 이별이나 이런 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원래 집에 있는 남편분에게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인성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거치고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남편으로 볼 수 있지만 정관은 조직도 되잖아요. 조직. 정관이 있으면은 뭡니까? 조직과 별거, 조직과 이별,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이모월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임수는 일간 자신도 되는 것이지만 또 비견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또 다른 비견하고 같이 상관, 경관 그런 거잖아요. 직장에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응? 우리 사장님 정말 너무하네. 월급도 많이 안 올려주고 이제 몇 년간 월급도 동결시켜버리고 일감은 좀 많아졌는데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월급도 안 올려주고, 야 우리 같이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모월이 같이 그만두자, 상관 경관 같이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임수일간이 상관이 들어와가지고 정관을 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어떠한 그 남편과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혼을 고려해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모월이 왔다는 것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실행에 옮기든가 아니면은 임수라는 비견, 동생이 와가지고 언니 차라리 그럴 거면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같이 이 상관을 수생목으로 이렇게 부추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다. 한 번 더 참는 것이다. 인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상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다. 상관경관하지 않고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사주에 인성이 없거나 인성이 있는데 재성에게 인성이 파극되고 있다. 대운이 재성운이다. 인성이 파극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상관경관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오미 운이 흐르네요. 이렇게 여기도 사오미 방합이 됐습니다. 사오미 방합이 됐죠. 사오미는 임계수일간의 재성입니다. 재성.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크게는 이제 인성국으로 흐릅니다. 인성국으로. 짧게는 이제 사오미 재성, 재방합국으로 흐르죠. 재방합국. 사오미 운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요, 앞으로 흐를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계수일간들은 분명히 어떠한 재성적인 취득, 재성적인 욕심, 재성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들어온 운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걸 써야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재성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을 좀 도출하려고, 이제까지 내가 식상적인 활동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꼭 얻어내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올해부터 낸 3년간. 그럼 이 재성적인 결과물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크게 9년간 인성국으로 흐르죠. 그럼 이 간단하잖아요. 사오미 운에 돈 벌어서 사유축, 유금이나 축월, 유년이나 축년 이 시기에 돈을 문서로 바꾸겠다. 재성적인 결과물을 얻어내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겠다. 돈을 벌어서 자격을 취하겠다.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임계수 일간의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운기가 될 것입니다. 사오미 재성운이 들어왔는데 나 돈 벌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임계수 일간들은 세상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 재성운이 들어왔는데 재성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재성운이 들어왔습니다. 사오미 운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운이 들어왔는데 돈을 안 벌고 나는 그냥 산속에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자연인이 되겠다 라고 산에 들어가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어떤 루틴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계수 일간들은 사오미 운에 재성적인 취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인성, 그 사유축이라는 그 커다란 그 9년간의 그 인성운으로 흐를 때 그 재성적인 취득을 한 것을 도구 삼아서 어떠한 공부를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부동산을 잡거나 자격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는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을사년 6월 임계수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